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인터넷 플랫폼과 게임 섹터의 2021년 전망을 차트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돌아보면 인터넷 섹터의 2020년 주가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인터넷 기업들의 대표적인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연초 대비해서 각각 250% 그리고 2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4월 저점에 기반을 해보면 3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들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소프트 역시 게임주가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는데요. 9월부터는 이 인터넷 기업들의 플랫폼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플랫폼 대신에 이제 다른 섹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인터넷 비대면 플랫폼 섹터의 2021년 주가 퍼포먼스도 2020년 못지않게 좋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에도 저는 사람들의 변화된 행동 양식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지인과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은 다시 예전으로 많이 돌아가겠다는 반응이 50% 이상이었는데 비대면 물건 구입,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증가하게 바뀐 이후에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반응이 60%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 특히 50대, 60대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비대면 금융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같은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하고 이 서비스들에 대한 효용성을 맛본 이후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유산 또한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의 QR코드 사용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대중 접객 업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QR코드를 찍고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4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매일같이 QR코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던 국민들이 QR코드를 자연스럽게 꺼내들게 되었고 전국의 모든 상점들에는 QR코드 인프라가 깔렸는데요. 이 인프라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R코드 인증 앱으로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앱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4천만 넘는 이용자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3,200만이 넘는 이용자가 QR코드를 이 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QR코드 결제 시장에서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QR코드 인식을 시작한 이후로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2021년에도 계속적인 매출 성장에 더불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성장의 축은 양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2021년 성장의 중심은 쇼핑입니다. 네이버는 성장이 둔화되는 온라인 포털 광고 대신에 쇼핑을 중심으로 페이, 클라우드, 웹툰 같은 신사업으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저 수수료 정책과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네이버 쇼핑은 국내 커머스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자를 확보를 하고 거래액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네이버 커머스의 거래액은 시장 성장률을 넘어서는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7년에 14%에서 2021년에는 19%로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커머스 업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비대면 플랫폼의 강자답게 광고, 커머스, 페이, 뱅크, 모빌리티, 웹툰,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 2021년에도 전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던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부분에서는 신규 상품 출시와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자가 지속되던 페이, 모빌리티 사업도 수익화를 본격화 시작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은 20년 30%에서 35%에서 21년에는 40% 가까이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던 페이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BEP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2021년에는 이 부분이 이제 흑자까지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이 정도의 수익성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빌리티도 2021년에는 BEP를 넘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매출 성장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1년 영업이익이 6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은 내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이어서도 내년에도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성장세는 2022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2년에 이르러서는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의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은 커머스와 신사업 부분에서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라인 망가, 쇼핑, 신규 금융상품 출시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성장은 계속 한 자리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의 30%대에서 20% 수준까지 하락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 이익 성장까지가 뒷받침되는 카카오를 네이버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코로나19 회복을 전망한다라고 하면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S와 사람인 HR인데요. 이들 기업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익이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도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사의 반도체 투자 회복, 그리고 삼성 HR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채용 경기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각각 반등을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에 삼성 SDS와 사람인 HR도 관심 있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신작의 일정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고요. 2021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내년까지 주요 상장 게임 회사들의 출시 라인업을 보시면 저희가 그 색깔로 음영 처리했던 부분들이 기대작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출시되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와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의 흥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세븐나이츠2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가 돼서 매출 순위 2위까지 오르면서 넷마블의 4분기,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인데요. NC소프트가 리니지 M, 리니지 2M의 흥행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준비하는 모바일 대작입니다. NC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불소 이후에는 리니지 2M 역시도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1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게임의 출시로 NC소프트는 내년 상반기 계단형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임이 웹젠의 전민기적2란 게임입니다. 전민기적2 같은 경우는 웹젠의 뮤 IP를 사용을 해서 텐센트가 중국에서 퍼블리싱할 예정인 게임인데요. 이 게임 역시 지금 CBT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 정도에 중국 시장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과거 웹젠의 뮤 게임 같은 경우는 3년을 주기로 대작이 한 번씩 출시가 됐었는데요. 2014년 말,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1년 초에 또 3년 주기로 대작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 전민기적2의 흥행을 토대로 웹젠의 영업이익도 한 차례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NC소프트의 아이온2,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리고 네오위즈의 엘리온이라는 게임의 일본 퍼블리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주목을 해야 되는 기대작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기업에 투자할 때 신작 모멘텀에 더해서 하나 또 보셔야 할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성장성과 그에 비례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아무리 신작이 출시한다고 해도 이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주요 상장 기업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작을 출시하는 엔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웹젠, 네오이즈 같은 회사들의 영업이익 성장이 21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PE 밸류에이션으로 3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25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20배,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는 10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8배 정도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익 성장에 비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작 모멘텀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높은 엔소프트와 웹젠, 네오이즈를 이들 게임주 중에서는 내년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2021년 인터넷 플랫폼 게임 섹터의 전망은 온라인 커머스의 전환,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이익 성장이 지속될 카카오, 엔소프트, 웹젠, 그리고 네오이즈 이 네 종목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